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말 연초 우리 시장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강세장이 연출됐고 그 중에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데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저평가주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평가가 어떤 저평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게 저평가는 아닌 네.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잘 되던 사업인데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의 피해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종목들, 그래서 원상 회복이 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뭐 올해 중으로는 뭐 다시 소비가 살아나고 다시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선반영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1년까지 뭐 2년도 선반영하는 그런 게 주식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바로 한 6개월 뒤면 괜찮아질 종목들, 괜찮아질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자금들이 그러면 현금화돼서 시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예탁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탁금들이 결국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조금은 주가가 부담이 없는 쪽으로 좀 방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난주부터 그런 패턴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성장 섹터들은 좀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뭐 가치주 섹터들은 여전히 좀 뭐 싼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코로나19 피해주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작년 연초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소비재가 특히 관심이 많았죠. 이제 지난주에는 화장품주들이 좀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 여전히 관심이 있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증권주라든지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쪽 섹터들은 수익률을 조금 뭐 눈높이를 좀 낮추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반등이지 사실은 추세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쪽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뒤에 좋아질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소비가 가장 빨리 국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국내 소비 수혜주, 그다음에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같이 이제 조금 더 멀리 보면 해외 여행이라든지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주류업계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트 진로를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CJ, CGV라든지 아니면 BGF 리테일, 뭐 대한항공, 하나투어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을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피해주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당분간도 그러한 전략을 유효하겠다 설명하셨는데요. 소비재들, 화장품, 뭐 유통, 여행, 카지노 이러한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금융주들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하이트진로, CJCGV, 하나투어라는 종목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생산과 수출 그리고 내수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차 전지 산업 생산은 23조 3천억 원, 수출은 7조 2천억 원, 내수는 5조 3천억 원을 각각 기록하면서 생산은 2019년에 비해서 20% 늘었고요. 수출은 2.9%, 내수는 11.6%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출이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연일 잘 올라가고 있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추세가 되게 좋죠.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위주로의 추세는 굉장히 좀 뭐 화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올해 이제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수요가 더 큰 시장이고 공급은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70억 불 정도, 65억 7천 불, 7천억 불 정도 이제 수출이 작년이 됐는데 올해는 거기에서도 한 5.7% 정도 이상 확장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망치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이제 3사 이제 점유율을 보면 한 세 개 회사가 34% 정도를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위는 여전히 뭐 지금 LG화학과 뭐 CATL이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LG화학이 좀 2등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위권에 뭐 SDI가 들어가 있고 SK이노베이션이 5위에 이제 올라오면서 사실은 뭐 배터리 3사가 5위 안에 3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2차 선지 수요는 굉장히 뭐 타이트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각종 이제 메이커들, 자동차 메이커들이 2차 전기차 생산량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갑의 위치에 서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 3사만 그럼 좋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련된 소재 업체들, 3사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에 이제 3사를 대체할 만한 자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소재는 검증된 소재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소재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들 보고 계신 게 한두 종목은 있을 텐데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조금 좀 시총이 크고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조정 시 매수를 권유해 드리고요. 지금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 전략보다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4%, 작년에 34%를 기록하면서 2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보죠. 올해도 2차 전지 생산 수출 모두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전문가님도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나 소재주들도 관심 있게 첨보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 매주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K 배터리 그럼 3사 종목들 대형주들도 전문가님 조금 밀릴 때 오늘도 좀 밀리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 유효하다 보세요? 지금 단기에 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주간 급등했다가 다시 2주 조금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 좀 쉬고 오늘 조금 더 밀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조금 건전한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60, 7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쉴 때, 조금 대형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좀 장기간 쉴 수 있기 때문에 8월 달의 국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조금은 다소 좀 재미없는 그 기간 조정 국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국면에서 좀 음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좀 이러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이러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75만 원, 7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시장이 계속 좀 이렇게 지루한 흐름 보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속도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올라와야 될 거를 거의 하루 2주 정도에 그렇죠. 그냥 잡아 당기는 모습이 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좀 쉬는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쉬어가는 구간도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그 타이밍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좀 조정을 받을 때 담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